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바른 펀드 투자의 길잡이 슬기로운 펀드 생활의 전주원입니다. 제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게스트를 미리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생방송에서 반짝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덕분에 생방송 중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아주 재밌었는데 오늘은 반짝 이벤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네. 오늘도 저희 생방송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마케팅 본부의 진동희 과장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시고 재미있다는 말씀 많이 주셨어요. 네. 네, 오늘도 많은 그 재미있는 말씀을 주실 텐데 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그 굉장히 재미있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네. 게시판에 또 어떤 분께서 이제 질문도 주시고 뭐 우리가 지난주에 방송한 내용에 대해서 또 후기도 남겨주셨어요.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닉네임이 그 QHWHRO라는 분이 남겨주신 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발음을 QHWHRO를 발음하기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고민을 좀 했었죠. 네, 맞아요. 지난 방송 끝나고요. 네, 그렇습니다. 4년 동안 이게 무슨 의미인가 고민을 하다가 과장님이 찾으셨죠. 한글로 치다 보니까 이게 보조개라는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동안 고생을 했다는 걸 좀 재밌었습니다. 네, 이분 아실까요? 예, 그 보조개님이 올려주신 내용은 이게 게시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이런 거였었습니다. 부동산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메리트는 점차 함께 감소하고 따라서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서 그 인플레에 대한 대비와 금리 그리고 주가 등을 생각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참 정말 어렵다 이렇게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굉장히 보람됐다고 느낀 네. 글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래 그 고정관념이 한번 생기면은 굉장히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보조개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자체가 그런 의문이나 그런 의견을 가지신 것 자체가 조금씩 인식이 이제 좀 변화한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 투자에 대한 믿음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여하튼 그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매우 안전하고 또 확실하다는 방법이 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 향후 부동산 가격이 인상될 수도 있고 또 지역별로 인상 요인이 있으면 당연히 인상이 되겠죠. 그렇지만 과거와 같이 뭐 2, 3억짜리가 10억이 되고 뭐 이런 부동산 폭등 같은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 같고요. 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인구 구조에 따라서 저번에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메리트는 사실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듣고 또 그러한 가능성을 알고 이러한 고정관념이 돼버린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인식이 바뀔 여지가 생각되면 당연히 저희가 보람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또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보조개님 그 인플레이션이든 금리든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저도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울 네, 쉽지 겁니다. 않습니다. 전 세계에 어떤 사람도 어렵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어려운 일들은 사실 뭐 결국은 미래의 일들이죠. 미래의 일들은 당연히 뭐 아무리 분석하고 예상해도 맞추기 힘드니까요. 그래서 또 그 대신 저희는 또 대응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적립식 투자 방법이라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장기 투자라는 방법이 있고 또 펀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단기적으로 시장이 요동치고 또 크게 변하고 또 미래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경기 사이클을 몇 번 넘는 그런 기간에만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런 변동성을 이길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아무리 고민하기 힘들고 어렵다 해도 대신 고민해주는 펀드 매니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펀드에 투자하면 쉬우니까 저희랑 같이 한번 이 슬기로운 펀드 생활에서 이런 걸 좀 고정관념 바꾸시면서 투자에 대한 것도 인식이 바뀌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 많이 계시다면 저희가 슬기로운 펀드 생활을 방송하는 보람이 과장님 말씀대로 네, 그렇죠. 아주 있습니다. 그 닉네임으로 QHWHRO 혹시 이제 보조개님이라고 부르면 본인이 아닌 줄 아시면 어떡하나. 네, 지금 같이 방송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방송을 보시고 게시판에 이제 질문을 올려주셔서 저희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이렇게 생방송 중에 또 답변도
해드리는 친절한 방송 슬기로운 펀드 생활입니다. 네, 지금 같이 하고 계시다면 한마디 또 올려주시면 참 좋을 텐데요. 그 외에도 투샤이님, 모도리님, 그리고 늦가기님, 청년재벌님도 오늘 아침 일찍 오셨네요.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 잘 볼게요 라는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오늘도 한 25분 정도 남았는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말씀이 길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인구 통계로 내다보는 투자 전략 재밌게 잘 들었는데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 그 펀드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미래에셋 우리 아이 사업 만들기 그 펀드인데요. 아마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뭐 굉장히 대표적인 펀드 상품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면 네.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가입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나 예. 네, 저도 항상 생각하고 있는 상품이긴 한데요. 네, 가입하고 계신 분들조차도 이 펀드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이 펀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괜찮은 펀드라는 걸 아실 것 같아서 네. 꼭 저희 회사 상품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우리 아이, 그러니까 아이를 위한 펀드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사실 지금까지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곳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저금리 그리고 고령화 이 두 단어만으로도 사실 그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이제 투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가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지금은 무엇에 투자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자녀의 미래에 대한 준비는 이제 자녀의 미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 본인의 은퇴 이후의 삶, 노후의 삶을 위해서도 이제는 준비가 필요한 때가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이 미래에셋 우리의 사모의 펀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시대 상황과 넓은 의미의 이러한 그런 자녀의 미래에 대한 준비라는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어린이 펀드의 필요성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사실 그 어릴 때 실제적인 금융 교육을 받았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경제 관점에 굉장히 많은 차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용돈을 줘야 한다 이런 이유 중에 하나도 어릴 때부터 이제 경제 교육을 당연히 시키기 위함이죠. 혹시 용돈 받으면서 생활하셨습니까? 네, 아주 어렸을 때는 받았던 기억이 네. 나네요. 뭐 아버지 구두 닦아드리고 50원 받았던 시절도 있었고요. 네. 저는 어릴 때는 세뱃돈 받은 기억밖에 안 납니다. 네. 대학교 들어와서야 조금 용돈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 같아서 저도 많이 늦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저도 좀 늦게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만 국내 청소년의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금융 교육의 필요성이 굉장히 절실한 상태입니다.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청소년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 조사한 자료인데요.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금융 이해력은 측정 결과 45.2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금융 문맹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낮은 수준이며 그 국민경제연구소의 한미일 대학생의 소비 금융 의식 그리고 금융이용 행태 조사 자료에서도 국내 대학생의 월 평균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이 86.4%로 그 한미일 3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소비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게 국내 신용불량자 현황을 나와 있는 편인데요. 우리나라 대학생 신용카드 이용자 중 결제 부족 경험자가 26% 그리고 카드 돌려막기 경험자도 16%로 미국보다 2배가 높고 또 재정경제부 자료에서는 국내 신용불량 중에 20대, 30대가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 두 개의 그림이 한꺼번에 되어 있는데 이게 신용카드 신용불량자 급증 부분이랑 또 이제 국내 그 신용불량자 현황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그 청소년 경제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이러한 상황을 굳이 감안하지 않더라도 그 청소년의 경제적 소비 관념과 이런 금융 가치관에 대한 이런 금융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당연히 좋고 또 빠르면 빠를수록 또 일찍 받으면 받을수록 좋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금융 이해력은 낮은데 소비 성향이 높은 데 따른 어떤 결과가 아닌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제 경제 교육이 필요한데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최근에 부모 입장에서도 보니까 사교육이 많이 이렇게 행해지다 보니까 교육비 부담이 사실 요즘 굉장히 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한국 가계의 교육비 부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해왔는데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세계에서도 사교육비의 부담이 가장 높은 상태이고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물론 자녀의 결혼 등 독립자금 그리고 은퇴 이후 노년기에 자신의 필요자금
그리고 그래서 최근에 직장 생활하는 것을 기준으로 대략 한 20대 후반에서 한 50대 중반까지 이제 이런 모든 자금을 다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예, 이를 감안하면은 당연히 개인 및 가계 차원의 준비가 절실한 상태이고 또 이를 위해서 그 체계적인 금융자산 축적이 또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 지금은 굉장히 과도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사회가 지금 돼가고 있는 상태이고 갑자기 수명도 많이 늘고 있고 정년은 짧아지고 있고 우리가 좀 과도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지만 한 10년, 20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게 많은 문제가 이제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네. 뭐 예전처럼 옛날에는 살기 힘들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살기는 편해졌지만 또 경제관념이라는 게 더 훨씬 많이 필요한 또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금융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과장님하고 저하고 열심히 벌어야 되는 시기에 하필 과도기가 올 게 뭐란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거는 조금 저희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좀 안 된 말씀이지만 지금 한 40대 중반, 50대 초반 분들이 가장 또 심하게 겪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기도 하시죠. 그래서 네. 점차 이제 이런 교육은 필요해지는 상황이고, 예, 또 투자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다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뭐 높은 물가 상승률도 감안을 해야 될 거고 또 네. 사교육비도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이 가계 교육비 부담도 고려를 해야 된다면 네. 앞으로 이제 뭐 계획을 세울 때도 네.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예. 말씀 주실 거잖아요. 네. 아마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다 비슷한 생각 가지실 텐데 한 10년, 20년 후에 뭐 자녀의 교육비를 가장 그 준비하는 좋은 방법 그리고 내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은 사실 한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녀를 위해 자금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미리미리 나중에 은퇴 이후에 제 노후의 삶을 보장해 주는 거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현재 뭐 시중은행의 1년 정기적금 금리로는 사실 인플레이션을 그 해지할 수도 없는 상태고요. 또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래서 그 현재의 금리와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했을 때는 그 이런 미래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우리 아이 사망 만들기 펀드 같은 그 어린이 펀드를 통해서 적극적인 자산 증식이 이렇게 교육비를 준비하는 데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물론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 펀드가 있고 또 펀드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뭐 여러 가지 상품이 있겠죠. 근데 제가 이 펀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금융교육의 필요성에서 이 금융교육을 해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펀드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자산 증식이라는 목적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인데요. 제가 화면을 잠깐 보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 생애 그 재무 설계에 따른 장기적 플랜이 필요하다는 이름으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게 생애 재무 주기를 보면은 집중 소비 기간인 자녀 독립기와 그리고 이 노년기를 위해서 사전 준비 기간이 결국 이 신혼기와 자녀 양육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간 내에서 나머지를 다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축 가능 기간인 이 시기에 자녀와 부모 자신을 위해서 또 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금융산 축적을 위해서 장기적 플랜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어린이에 대한 이런 투자와 준비가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 잠깐 그림을 잠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표에서와 같이 자신의 은퇴 예비기 그리고 은퇴기 여기에 그 대학 등록금,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라든지 뭐 결혼 등의 집중적 소비가 이제 예상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준비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은 금융 자산을 축적할 기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나이가 젊을 때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당연히 좋겠죠. 또한 자녀의 경제 교육을 통해서 금융 가치관이 일찍 정립된다고 하면은 불필요한 소비를 당연히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래에 더 넉넉한 환경을 또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담으로 교육비 상승률의 그런 무서움을 일찍부터 겪은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손자가 태어나게 되면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어린이 금융 상품을 손자 명의로 맨 먼저 가입해 주는 걸, 그러니까 그런 걸 선물로 맨 처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듯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위해서는 당연히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래에도 이제 저금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저금리 시대에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투자의 개념을 이제 가르치고 또 몸에 익히게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죠. 예전에 우리가 고금리 시대에 살았었으니까 투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어차피 우리 아이들은 계속 저금리 시대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당연히 그 정치 교육이 필요하고 일찌감치 이제 금융 가치관이 좀 형성이 된다면은
좋겠죠. 네.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도 좋을 거고요. 네. 네. 사실 인생이 굉장히 긴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딱 표로 해서 몇 개 안 되는 취직 신혼, 자녀 성장기 이렇게 딱 나눠서 보니까 네, 정말로 저축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이 짧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더욱더 빨리 저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녀의 교육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비를 마련하는 것은 곧 나의 은퇴를 준비하는 거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예. 네. 말씀하신 부분들을 위한 그 상품이 바로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이 우리가 사용 만들기 펀드인데요. 이 펀드에 적합한 고객군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그 갓 태어난 아기와 유아를 위해서 일찍부터 적립 투자를 통하여서 이제 작지만 일정한 금액으로 자산을 형성을 고려하는 부모에게 좀 적합한 상품이라고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사실 그 하루라도 일찍 투자를 시작하면은 복리 효과를 통해서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예전에 72의 법칙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서 그 금액이 크게 불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할 돈이 없다고 별로 미루는 것보다는 아이가 어릴수록 그냥 작으면 작은 대로 시작하고 차츰 늘려가는 게 당연히 좋겠죠. 네. 두 번째는 자녀를 위한 자산 형성 및 증식을 계획하는 30대나 40대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그 30대에서 40대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게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나이대가 또 있대죠. 그래서 3, 40대 고객이라면 또 아이를 위해서 또 미래에 태어날 그런 아이를 위해서 이 펀드에 한번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은퇴 이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노후 생활을 대비하는 고객에게도 필요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말씀드렸듯이 은퇴 예비기와 은퇴기에 그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 같은 걸로 집중 소비 예상되기 때문에 자녀의 학자금 및 결혼 자금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죠. 네 번째는 자녀의 조기 및 경제 그 금융교육 기회를 고려하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이름의 펀드에 투자해서 주는 것만으로도 자녀는 어릴 때 스스로 투자라는 개념을 일찍 갖게 되고요. 또 자신의 부가 증대되고 어쩔 때는 떨어지지 어쩔 때 오르는 거 이런 걸 경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금융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게 5만 원이 됐던 한 달에 뭐 만 원이 됐던 적은 금액이라도 아이들한테 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이제 보니까 그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적합한 고객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어디에도 속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네. 이 상품에 어떤 특징적인 면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특징적인-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 사실 그 이 펀드 같은 경우는 그 정확한 이름이 미래에셋 우리 아이 사망 만들기 증권 투자 신탁 지원어입니다. 네, 그래서 지라는 의미는 글로벌인데요. 이건 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투자를 합니다. 약관상에 보면은 60% 이상 국내 주식에 투자하게 되어 있지만 40% 이하로 또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특징을 또 가질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펀드의 개요를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그 여기 두 번째 운용 방식에 그 40% 해외 주식 40% 이하라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참조를 나중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상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나중에 다시 예. 돌려보기로 한번 딱 스틸 잡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특징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펀드 내에 적립한 기금으로 굉장히 다양한 금융 교육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에 사실 오늘의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펀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국내 펀드 중심으로 해외에 투자하는 것도 큰 특징이 될 수 있겠지만 이 펀드 자체가 굉장히 많은 금융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건 뒤에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저희 펀드 특징인데요. 이 펀드 같은 경우는 그 펀드 내 기금을 적립을 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뒤에서 말씀을 같이 한번 드릴 텐데 기금을 적립해서 다양한 금융교육 기회를 제공을 하고 또 장기 적립 투자를 위해 교육자금 마련하는 데도 유용하고요. 그래서 성인 이후에 결혼 자금과 사회 정착 자금 마련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펀드의 특징 또 하나는 그 여러 신뢰성 높은 기관들의 뭐 주당 예상 순이익, 주당 순자산을 바탕으로 그 여러 가지 종목 선정을 거의 2중, 3중으로 해서 필터링을 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운용 전략 관련해서도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의 대형 성장주와 그런 낮은 주가 수익 비율 및 주가 순자산 비율을 가진 저평가 종목인 가치주와 함께 투자하는 이런 혼합형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더욱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장기적 관점의 추가 수익을 당연히 기대할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 펀드를 가입하면 정말로 제목만큼 네. 3억을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린이 펀드니까 앞서서 이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네. 펀드에 가입하면 여러 가지 경제교육 혜택이 있다라든가 여러 가지 네.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긴 해요. 이제 네. 물론 뭐 세제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궁금하긴 한데 일단 경제교육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부터 한번 짚어보고 네. 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얘기를 나눠보죠. 네. 이 펀드가 우리 아이 사막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아이라는 말이 붙듯이 어린이 펀드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어린이 펀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굉장히 많은 금융 교육을 제가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제가 그림을 잠깐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 펀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장 큰 장점은 이런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펀드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또 이 펀드가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기금을 마련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펀드는 운용 보수와 판매 보수에서 각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동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프로그램에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어린이 전용 홈페이지, 눈높이 자산운용 보고서, 뭐 우리 아이 글로벌 리더 대장정, 그리고 우리 아이 엄마랑 아빠랑 행사, 그리고 우리 아이 스쿨 투어 등 뭐 어린이 경제교실 그리고 기타 어린이 교육 관련 사업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경제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글로벌 리더 대장정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예. 저희 미래에 있어서의 굉장히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 1년에 4회 그리고 회당 600명 정도로 일정 규모의 연수단을 선발을 해서 해외 유명 대학 및 기업 견학을 가는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이 글로벌 리더 대장정은 당연히 이 청소년 기금으로 행하여지고요. 주로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펀드 가입자 등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판매사 추첨을 통해서 3박 4일 정도 일정으로 이제 해외 견학 캠프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글로벌 감각을 배양하기 위한 건데요. 2006년 여름 방학을 시작으로 해서 2011년 2월 7일 현재까지 10회에 걸쳐서 총 6,078명의 그 펀드 가입자 어린이들이 그 중국 상해 글로벌 캠프를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지난 1월 중에 이제 그 10회차가 이루어졌었고 3박 4일 일정으로 총 4회에 걸쳐서 총 600명이 갔다 왔습니다. 저도 이번 그 10회차에서 4차 캠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다녀오셨죠. 예. 그래서 사실 주위에서 이렇게 벌써 많은 어린이들이 많이 갔다 왔기 때문에 아마 입소문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되게 고급으로 다니는 상해 여행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또 느끼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 갔다 오본 사람은 이걸 많이 느낄 텐데요. 많은 애들도 많이 울고 되게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어릴 때 이런 걸 한번 갔다 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알찬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가입 금액에 따라서 뭐 선발이 그런 건 된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냥 가입자 네. 중에서 추첨에 의해서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선발이 되면 저희가 또 연락이 가고요. 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또 글로벌 마인드를 체험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어린이들도 직접 만나서 같은 노래 그 연령대 저희가 이제 그 번역하시는 분까지 이제 통역분까지 다 붙여서 저희가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좋은 경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이런 뿐만 아니라 현장 경험, 굉장히 다양한 현장 경험을 또 해줍니다. 그래서 뭐 체험학습 중에 미션 수행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방문을 많이 해서 팀 단합과 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를 해서 굉장히 어린이들에게 좋은 그런 그 글로벌 마인드를 형성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히 프로그램 내용은 뭐 중국 현지 학생들과의 만남, 그런 문화 교류를 하고 뭐 코카콜라 같은 글로벌 기업을 탐방을 직접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코카콜라 만들어지나 한번 구경을 하고요.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또 방문을 하고 뭐 동방명주나 해양수요조관 이런 것도 방문을 하고요. 또 과학기술관도 탐방을 하고 또 황포강도 이렇게 가보고 특히 뭐 식사를 할 때도 그냥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호텔 가서 식사를 할 때는 비즈니스 매너를 배우는 것도 이제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어렸을 때부터 필요한 모든 꼭 경제뿐만이 아니라 예. 경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뭐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예. 것 같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예. 어린이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뭐 눈높이 자산운용 보고서라든가 예.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또 우리 아이 엄마랑 아빠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만 0세부터 4세 어린 아이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놀이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전 세계 63개 진보리 센터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의 그 연령 및 발달 단계에 맞추어서 이제 놀이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눈높이 자산운용 보고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펀드를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어른들도 자산운용 보고서를 받으면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아이에 맞춰서 자산운용 보고서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쉽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읽으면은 쉽게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쉽게 그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이거 자체만으로 보는 것, 자신이 투자를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금융 교육이 될 수가 있겠죠. 사실 굉장히 큰 재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미래에셋 어린이 전용 홈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들어오실 수가 있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어린이 펀드, 특히 어린이의 금융교육에 대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또 있고 도움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와 보셔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걸 통해서 주니어 경제교실도 있으니까요. 이런 데 들어가셔서 아이들한테 이런 걸 한번 보여주거나 이거를 통해서 부모가 한번 알고 자식한테 말해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린 프로그램은 당연히 모두 전액 무료로 지원이 되고요. 또 뭐 추가의 수수료나 이런 건 절대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의 그런 만족도가 다른 교육 프로그램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고 또 부모님들도 되게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계속 보완되고 또 발전되어 나가고 있으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이런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이트는 즐겨찾기 해주시는 센스. 저희 미래셋 미디어에도 어린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관심 가지시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사실 이제 어린이 펀드다 보니까 어린이가 가서 돈 내고 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네. 이제 부모님들께서 가입을 해 주시고 네. 나중에 어린이들한테 이제 물려주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세금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네. 저희 사이언님, 우리 아이 3억 만들기 펀드 가입 시 일정 금액 이상이 되었을 때 세금 관련 문제는 없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네. 그리고 청년재벌님께서도 세금 관련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 세금 관련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네, 어린이- 증여세라든가 예, 이런 예, 부분이 있을 것 어린이 같은데. 펀드라고 사실 그 따로 정확히 뭐 특별한 세금 혜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사실 이런 우리 아이 상환받기 펀드 투자뿐만 아니라 이런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만 19세 이하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그리고 20세 이후에는 3천만 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게 세금 혜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마 펀드 투자하실 때 장기 투자를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연말정산 하시다 보시면 아마 거기에 넣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장기 투자를 통해서 이런 자녀 교육비 마련의 훌륭한 투자처라고 할 수 있는 이 펀드 같은 경우는 그 자녀를 위한 말씀드렸지만 미래 자금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이 펀드에 가입하고 이런 자녀 자산운용서 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훌륭한 경제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도 투자 의미가 할 수 있는 펀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청년재벌님께서도 아이에게 이런 이제 펀드 상품에서도 아이에게 증여대상 펀드는 세무 처리를 하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예, 그런 서비스는 이제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펀드를 가입하면 예. 그냥 그 아이 이름으로 가입된 펀드를 계속 놔뒀다가 아이가 뭐 18세, 19세, 20세 될 때까지 놔두는 것보다 예. 미래 신고하면 이런 부분 세금 관련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다거나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드렸지만 만 19세 이하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그러니까 1,500만 원이라면은 그 적립된 금액 기준으로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20세 이후에는 3천만 원까지 증여를 한다도 세금이 면제가 됐다 했으니까 사실 이 금액을 이상 준비하기는 걸 당연히 더 좋긴 하겠지만 이 금액 이상을 또 하기도 많이 힘들죠. 그 방송 중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긴 네.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또 혜택이 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세금은 사실 국가에 내야 되는 것들이긴 하지만 세금을 무서워해서 투자를 미룬다거나 더 그런 걸 하는 건 사실 뭐
관계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투자 보수다, 뭐 펀드 수수료다, 뭐 주식 매입 다 따지게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다 따지고 사서는 사실 투자를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어떤 좋은 상품이고 얼마나 더 나중에 자기한테 가치를 있고 자산 증식이 가능한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이런 이제 세금 걱정은 조금 뒤로 하시고 일단 먼저 달려가서 가입해주는 네. 발빠른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였습니다. 네. 자, 이외에도 이제 파랑새님께서 펀드 만들었지 이런 혜택과 교육 기회가 있는지 몰랐네요. 우리 애들도 꼭 글로벌 리더 대장정 보내주세요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늦가기님께서 또 추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시간이 사실 좀 없긴 한데요. 이거 한번 빨리 볼까요? 세금 혜택이 펀드 투입 시점인가요? 환매 시점인가요?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을 가입했다가 수익이 나서 3,100만 원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가입 금액은 1,500만 원인데 아마 이제 수익이 2배 이상이 나서 3,100만 원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일단 환매를 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금액과는 달리 과표 기준가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가 네.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또 그 차액에 대해서는 그 세금이 묻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과표 기준가랑 그런 걸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할 수는 뭐 금액이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할 수는 네.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중에 펀드를 환매하실 때 적용이 되고요. 환매하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그 세금의 그런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세금은 사실 그 이익이 나는 것들 이상의 그런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느끼시지 못할 거고요. 그래서 네. 세금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쪽에 이제 예.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예. 어쨌든 이제 과장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예. 하루라도 빨리 예. 먼저 가입을 해서 예. 장기적인 효과를 누리는 게 세제 혜택에 대한 걱정보다는 혜택이 아니라 이제 세제 부분에 대한 걱정보다는 우선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내는 세금보다는 뭐 귀금속을 사시거나 다른 거를 사시면서 거기에 묻는 세금이 더 훨씬 크실 겁니다. 기름을 넣어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세금으로 들어가시는 거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언제나 항상 본질이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좀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늦가기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도 참여를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슬기로운 펀드 생활 쪽지 시험 시간으로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문제 보기랑 함께 주셨었죠. 네. 네. 그 지난주 문제 같은 경우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투자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었습니다. 네. 정답은 객관식이었죠. 4번 시야를 선진국 시장으로 돌려라가 아니라 시야는 신흥국 시장으로 돌려야 되니까. 네, 신흥국이었습니다. 예. 얼핏 보면 맞는 문장 같지만 네, 신흥국 시장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참여해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닉네임으로 힘센 차차, 네, 저희 팀에 차차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아니시겠죠? 힘센 차차 그리고 토토로 엄마 프라우라는 닉네임 쓰시는 세 분께 저희가 경제 관련 도서 상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과장님 그러면 이번 주 문제 출제를 해주셔야죠. 어떤 네. 문제일까요? 오늘 문제도 사지선다형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미래에셋 우리 아이 사망 만들기 증권 투자 신탁 지1호의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이고요. 보기는 네.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역사와 문화 탐방, 우리 아이 글로벌 리더 대장정, 눈높이 자산운용 보고서, 우리 아이 엄마랑 아빠랑. 네. 미래에셋 우리 아이 상황 만들기 증권 투자 신탁 G1호의 금융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랑 혜택이랑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미국의 역사와 문화 탐방, 2, 3, 4번 그리고 기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저희 슬기로운 펀드 생활 다시 보기를 보시면 방송이 끝나고 다시 보기를 보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창이 보이실 겁니다. 그쪽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세 분 추첨해서 경제 관련 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진동희 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슬기로운 펀드 생활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이렇게 생방송 중에 참여해 주시니까 저희가 또 질문 올려주신 부분들은 대답도 해드리고 궁금증도 풀어드리는 슬기로운 펀드 생활 다음 주에도 감사하다는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조개님 오셨군요. 보조개님 맞으신가요? QHWHR로 좋은 아침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